자, 이번엔 제 세 번째 강좌입니다. 3강. 세 번째 강좌는 우리가 기존에 했던 방송 설비를 화재 안전 기준에서 한번 봅니다. 우리 보통 화재 안전 기준을 뭐 NFSC라고 하죠. 예. 이 화재 안전 기준은 우리나라의 국내 화재 안전 기준이라고 해요. 국내 화재 안전 기준이다. 물론 이 구조, 원리 이런 것들이 다 화재 안전 기준에서 나오는 거죠. 뭐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건요. 먼저 사마트 1와트 나오죠. 확성기 입력. 사마트 1와트. 자, 사마트는 실외, 1와트는 실내. 다 이상이야, 이상. 이거 이상이 돼야 한다는 거. 자, 두 번째는 각 층마다 설치한다. 각 층. 층마다 설치한다. 수평거리 몇 미터? 25m 이하마다 확성기를 설치한다. 그 다음에 음량 조정기는 몇 선씩입니까? 음량 조정기는 3선씩. 3선씩 배선을 하라. 이 지금 하는 내용들은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조작부 스위치 높이, 조작 스위치 높이 0.8m 이상, 1.5m 이하, 0.8 이상, 1.5m 이하에 조작 스위치를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기동장치가 작동되는 층이나 각 구역이 표시가 돼야 한다. 자, 우리 조작부를 설치하는 장소는 일단 사람이 항상 상주하는 수의실, 그렇죠, 수의실. 그리고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가 일어나도 방화상 큰 지장이 없는 유효한 곳에 설치하라. 설치 장소도 알아놓고. 자, 하나의 소방 대상물이 2개 이상 설치되어 있으면, 소방 대상물이 2개 이상 설치되어 있으면 서로 상호 간에 어떻게 동시 통화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조작부에서나 전 구역을 다 방송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돼야 한다. 다 필기 공부할 때 했죠? 구조에서. 그 조작부는 기동장치 작동과 연동하여 기동장치가 작동하는 층이나 구역이나 이런 것이 표시가 돼야 한다. 지금 조작부나 징폭기나 설치하는 곳은 다 똑같아요. 수의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곳으로 방화상 유효한 것, 점검도 편리한 곳 똑같죠? 그 다음에 음량장치는 정적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의 신호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음량. 정격 전압 몇 프로? 80%. 설치 높이 0.8, 1.5. 그래요. 그리고 항상 음향장치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작동이 되면 연동해서 작동해. 연동. 같이 작동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이제 경보 설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여기 나와 있는 설비는 자탐도 마찬가지야.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 용도를 5단계로 나누면 5단계. 가장 최고로 높은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 우선경보라는 것은 발화층 및 직상층인데요. 우선경보. 불난층이나 직상층이나 일단 이런 곳에 경보를 울려서 먼저 대피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발화층 및
직상층에 대한 우선 경보야. 이 조건을 먼저 알아야 조건. 일단 층수는 5층 이상입니다. 5층 이상. 근데 5층 이상인데요. 여기는 지하층을 포함할까요? 포함하지 않을까요? 지하층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하층을 포함 안 해요. 지하층을 제외한 5층 이상. 그리고 연면적이 얼마를 초과했을 때 3,000 제곱미터를 초과 시에는 이럴 때 5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3,000을 초과하면 우선 경보를 한다. 이렇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 층수는 지하층을 빼고 5층 이상인데 연면적은 3,000이 안 되면 뭘로 해야 하느냐 이거야. 다시 말하면 두 개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만 만족하는 걸 오화라고 오화. AND는 두 개 다 만족하는 거고 그렇죠? 오화. 두 개를 만족했을 때 동작하는 것을 우리 감지기 배선에서 교차 회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인접한 두 개의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할 때 설비를 기동시키는 게 AND야. AND와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층수가 2층 이상에서 불났어요. 2층 이상. 2층 이상을 불나면 불난층, 발화층, 2층이면 2층, 3층이면 3층, 그리고 직상층 이게 울려요. 2층 이상이면 발화층과 직상층에서 울리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준고층, 즉 30층 이상이 되는 소방 대상물은 30층 이상, 30층 이상이 되면 이거 준고층이죠. 3층 이상이 되는 건축물은 물론 이것도 발화층이고 직상층인데 직상층 한 개 층만 울리는 게 아니라 직상층 4개 층이 동시에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직상 4개 층이 울리게 돼요. 4개 층. 예를 들어서 2층에서 불나면 발화층은 2층입니다. 여기는 3층입니다. 근데 이거에 되면 2층이고 여기는 3층, 4층, 5층, 6층까지 같이 4개 층이 동시에 울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2층 이상에서 화재가 났을 때 울리는 방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1층에서 불나면, 자, 1층에서 불나면 발화층이야. 1층에서 하면 발화층은 1층이죠. 1층. 지상 1층이야. 1층. 그 다음에 직상층이야. 몇 층이야? 2층이야, 이건. 그리고 또 하나는 기타 지하층이야. 모든 지하층이야, 지하층. 지하층은 다 울리게 돼 있어요. 1층에서 불려면 지하 전층이 다 울리게 돼 있어요. 지하 전층입니다. 그럼 이것도 똑같아. 30층이 나와도 발화층 1층, 그 다음에 지하층, 지하 전층. 근데 이것만 틀려. 직상층은 몇 층? 4개 층이야. 이렇게 30층 이상이 되는 준고층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지하층에서 불이 나면 이렇게 됩니다. 발화층, 직상층, 지하 전층. 지하층에서 불나면 먼저 30층 미만일 때는 발화층, 직상층, 그리고 나머지 지하 전층. 예를 들어서 지하 1층에서 불났다면은, 예를 들어서 지하 1층이야. 지하 1층에서 불났어. 그럼 발화층은 몇 층? 지하 1층. 직상층은 몇 층? 지상 1층.
근데 지하 건물이 지하 5층 건물이야. 그러면 나머지 지하, 2층, 3층, 4층, 5층 다 울립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뭐야? 지하 1층에서 울리려면 지하 다 울리고 지상 1층만 더 울리는 거야. 근데 30층 이상의 준고층이 되면 지하 1층 이거 전체 다 울려야죠. 지하 전층. 근데 여기는 직상층 4개 층이 울려합니다. 지하 1층에서 불나면 4개 층은 지상 1, 2, 3, 4 4개 층이 같이 울려요. 이게 지하층에서 불났을 때야. 이 내용 엄청 많아요. 출제되는 내용이 엄청 많아요. 예, 많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 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쪽에 가면은 6쪽 가면은 자, 10번에 보시면 이거죠. 10번에 보시면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 신호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부터 화재 발생의 상황, 피난에 대한 유효 방송이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거야. 화재를 수신하고 방송까지 개시될 때 소요 시간은 몇 초이야? 방송까지 개시될 때. 화재 수신 후 방송 개시야, 이건. 화재 수신 후 방송 개시까지 소요 시간은 몇 초? 10초. 10초 이하가 걸려합니다. 10초 이하가 걸려합니다. 그래요. 10초 이하가 걸려야 한다. 물론 아까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 봤네요. 뭐 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했던 내용인데 전원도 비상 방송 설비 및 상용 전원에서 나오죠. 예. 축전지, 교류전압, 옥내간선, 전기 저장 장치는 상용이야, 상용. 자, 상용 전원 세 가지. 축전지, 교류전압, 옥내간선, 그리고 전기 저장 장치. 그렇죠? 전기 저장 장치. 이 세 가지는 상용 전원이 됩니다. 물론 비상 전원은 크게 축전지하고 전기 저장 장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감시 상태하고 경보 상태가 나왔을 때 비상 전원은 일반 건축물 또는 30층 이하의 건축물은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경보는 10분 이상 경보를 울려합니다. 근데 반대로 준고층 이상인 30층 이상이 되면 감시는 60분인데 경보는 10분이 아니라 30분 이상 경보를 울려한다. 이게 30층 이상일 때야. 이때 사용하는 비상전원은 축전지 또는 전기 저장 장치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요. 네.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비상 방송의 문제 풀이를 보겠습니다. 자, 앞에 내용 설명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답을 가린 상태에서 꼭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답을 자꾸 보면 안 돼요. 예. 자, 우리 1번 같은 경우는 비상방송의 흐름도는 앞에 내용 설명할 때 다 한 거죠. 자, 전원에서 일단 1번과 2번은
화재가 발생하면 이런 거야. 기동장치를 작동시키든가, 기동장치는 정확히 수동입니다. 아니면 감지기에서 화재를 수신하든가, 감지기는 자동입니다. 이렇게 수신해서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 수신기. 그래서 1번, 2번은 기동장치 감지기가 되고 수신기에 보내면 증폭기에서 4번, 5번으로 가는 것은 3선식이고요. 증폭기에서 5번으로 가는 것은 2선식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은 음량 조정기야, 음량. 5번은 뭐야? 음향을 발산하는 스피커가 되겠죠? 스피커를 다른 말로 확성기라고도 해요. 스피커가 된다. 뭐 이건 다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음향 조정기는 배선은 3선식 배선을 쓴다고 했고, 음성 입력은 2가지죠. 실외는 3와트, 실내는 1와트 이상이 돼야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4번째 나와 있는 지하 21층에 지상 5층인데요. 만약 우선적으로 경보가 해야 할 층은 몇 층이냐 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지하층에 불나면은 일단 아까 5층 이상 3천 초과하면 뭘로 봤습니까? 우선 경보로 봤죠. 다만 층수가 30층 이상이 되면, 근데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아까 연면적하고 층수가 나왔을 때는 5층 이상이 나왔을 때는 분명히 내가 이건 지하층을 제외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3층이 초과된다고 했어요. 이건요 30층 이하일 때야. 근데 30층 이상이 되면 층수는 지하층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네, 층수 이거죠, 이것을 할 때는 이것은 30층은 항상 지하층을 포함을 시킨다. 지하층을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21층에 지하 5층이라고 했어요. 21층에 지하 5층. 그럼 이거죠. 21층에 지하 5층에서 불이 났다면 합친 층수는 총 31층이 됩니다. 총 31층이 되면 이것은 준고층이 돼가지고 발화층 그리고 직상 4개 층 2층 이상에서 불나면, 근데 여기서 불난 건 1층에서 불나면 어떻게 해요? 1층에서 불났어요. 그럼 불난 것은 발화층 1층, 직상 4개 층 2층, 3층, 4층, 5층. 1층에서 불나면 지하 전체 층. 해볼까요? 이건 1층이죠. 네. 근데 지하가 몇 층이었습니까? 아까 건물이 지하 5층이면 지하 전층에 다 훌려야 해. 지하 1, 2, 3, 4, 5. 지하 다 훌려야 합니다. 그렇죠? 지하 전계층이 다 울리게 된다. 답은 이렇게 돼야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하 전층이 다 울리고, 그 다음에 직상층은 2층에서 울리게 되죠. 울리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지하 전층은 2, 3, 4인데 이 건물은 층수를 얘기할 때 아까 지하층을 포함한 30층이라고 했는데 제가 말을 좀 잘못했네요. 예, 여기서는 지하층을 빼고 층수입니다. 지하층을 빼고 층수면 그냥 여기서는 직상층을 이렇게 하겠네요. 그냥 2층. 자, 지하층은 빼고
지하층 빼면 21계층이니까 30층 이하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말을 좀 잘못했습니다. 이것 포함이 아니고 지하층을 제외하고 층수야. 그 답은 직상층은 2층만 됩니다. 2, 3, 4, 5가 아니고 2층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 2번 문제는 비상방송 설비에 음향 조정기를 설치했을 때 3선식을 사용한다. 이거에 대한 결선도를 완성하시오. 완성하시오 그랬습니다. 결선도를 완성하시오.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증폭기가 있네요. 증폭기. 자, 증폭기. 자, 우리 증폭기에서 나가는 선은 이게 있죠. 공통선이 있겠고, 공통선. 이게 공통선이야. 공통선. 이 공통선이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이 공통선이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원선이 나가면서. 근데 이 두 가지가 있잖아. 여기 나와 있는 업무용이 있고, 이건 업무용이고, 이건 긴급용이야. 긴급용은 지금 비상방송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업무용이 이렇게 나오고, 긴급용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놈이 1이 연결되면 업무용이고, 스위치가 1이 가면 비상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 세 개가 다 똑같아요. 하나만 좀 그려보면은, 자,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이렇게 해서 스피커가 있어, 스피커. 이게 스피커야. 자, 스피커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가변 저항을 사용하는 이런 기기를 뭐라고 해요? 음량 조정기라고 합니다. 음량 조정기. 음량 조정기. 이게 음량 조정기야. 음향 조정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선은 항상 어디로 가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항상 이 선은 하나는 업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 업무용으로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업무용 이거네요. 그럼 업무용은 이 점과 이렇게 연결되게. 업무용. 하나는 뭘로 가야겠습니까? 업무용이 있고 하나는 비상용으로 가면 이게 비상용이죠. 이놈 비상용은 어디를 거쳐서 가변장에 거쳐서 이리 가면 비상용이 돼요. 그렇잖아요? 네. 비상용이 됩니다. 아, 비상용은 이놈을 하지 말고 이게 두 개 선이니까 이거야. 하나는 스피커를 통해서 이리 오는데 다시 한번 그래 볼까요? 네. 자, 이 스피커가 이렇게 있다고 봐. 단자가 있으면 하나는 긴급용이고 하나는 업무용으로 갑니다. 자, 이 선을 업무용으로 한번 연결해봅니다. 업무용이야. 업무용. 이건 무슨 선? 공통선. 그래요. 그래서 공통선을 하나는 연결해 줍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이 공통선. 공통선을 연결했고, 자, 이 선은 이렇게 왔을 때는 음향 조정기를 거쳐서 이렇게 와야 하고, 이렇게 오면 무슨 선이야, 이게? 업무용으로 해서 연결이 됐죠? 근데 이놈이 이리 가면 어떻게 돼요? 이리 가면 이 선으로 연결돼, 이 선으로. 이리 연결되면 무슨 선이야, 이건? 긴급용, 방송용입니다. 비상방송용. 그래서 이 음향 조정기를 거쳐서 이렇게 가냐, 이렇게 오냐. 두 가지로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무슨 선? 음향 조정기라고 그래요. 다른 선은 다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 자, 이 내용 숙지하시고, 이게 2번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3번은 우리 앰프와 스피커 간에 내가 임피던스 매칭을 한다고 했죠. 임피던스 매칭을 한다. 이때 1단계는 스피커의 임피던스와 음성 입력의 설정을 하고 있어. 1단계는
스피커의 임피던스와 음성 입력을 설정한다. 이때는 실외는 3W, 실내는 1W를 설정한다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2단계는 앰프의 출력값을 설정한다. 그리고 3단계는 앰프의 출력 모드를 설정한다. 3단계. 그래서 이건 이론 설명할 때 다 설명을 드린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온도가 20도에서 100도로 상승했을 때 저항값이 100도에서 몇 도가 되느냐 이거야. 자, 우리는 조금 전에 우리 저항에 대한 계산값을 구할 때 R의2 값을 나중에 저항이라면 이렇게 했어요. R2는 처음의 저항 1 더하기 알파에 나중의 온도, 처음의 온도. 이것을 우리가 나중의 저항값이라고 했습니까? 그래요. 자, 이 문제에서는 온도 개수가 0.00393 이거죠. 0.이 값을 0.00393 00393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의 온도가 몇 도입니까? 나중에 온도는 100도고 처음의 온도는 몇 도야? 20도야 20도 이렇게 더하기 1이죠 1. 여기다가 처음에 저항 R1이 100옴입니까? 100옴. 그럼 이 값이 R2 값이 될 거야. 이게 답이야.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주면 131.435이 된다. 4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도 항상 상승하게 돼 있어요. 문제 5번. 자, 우리 단면적이 나와 있고 길이가 나와 있고 이 문제는 경동선은 이 고유저항 값을 문제에서 주질 않았네요. 경동선은 경55 55분의 1 연동선은 연58 58분의 1 알루미늄 R35 35분의 1 55분의 1에 옴 미리 제곱 퍼 메타 이게요. 단위가. 그러니까 저항을 구하는 식은 로의 면적 A분의 1이다 이렇게 주어지면 55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단위를 스퀘어를 면적을 그대로 이 스퀘어를 쓰면 돼요. 이거 스퀘어. 그래야 이 면적하고 이 단위가 없어져요. 이 악분에서. 자, 그대로 넣어줍니다. 일단은 면적이 4고 길이 메탈은 4kg면 얼마야? 길이가 1kg인가요? 1kg 얼마야? 100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저항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항값을 계산하면 4.545입니다. 4.5. 그래서 답은 물론 이제 수검자 유의사항에 나오겠죠.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쓰시면 4.555이 돼 이렇게. 이게 답이 되겠죠. 4.5옴이 된다. 자, 5번은 이렇고 그 다음에 문제 6번입니다. 자, 우리 소방용 케이블과 다른 용도 케이블 그럴 때는 이격거리는 얼만큼 아까 나온 거죠? 15cm 이상 이격을 시켜야 한다. 불연선 격벽을 사용했을 때는 지름의 1.5배입니다. 1.5배. 아까 다 나온 내용이야. 15cm와 1.5. 시험에 출제가 아주 많이 냈던 문제. 본 문제. 네. 자, 이격거리.
이격거리. 그래요. 소방용 케이블의 내화 성능을 갖는 배선 전용실 샤프트, 피트, 내부에 다른 설비 배선과 설치했을 때, 그런 거 이런 거 아니야. 이게 피트 안에 이 전선과 이 전선이 서로 다른 용도의 전선이면 이건 얼만큼이요? 15cm 이상 이격을 시켜라. 또 하나, 이거와 이거 불연성 격벽을 설치했을 때, 격벽은 이 전선 지름의 몇 배? 1.5배. 두 가지죠. 이겨갈 수 없을 때는 불연선 격벽을 설치합니다. 격벽의 높이는 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답은 1.5배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이제 7번을 봅니다. 7번. 자, 문제 7번은 경비실에 설치되어 있는 수신기를 방제센터로 이설하고자 한다. 그래요. 수신기는 방제센터로 이설합니다. 그래서 수신기의 전원선은 배선 전용실인 EPSC를 이용하여 시공하자고 할 때 물음에 답하시오. 일단 전선은, 전원의 전선은 다 무슨 전선? 내화전선. 그렇죠. 내화전선. 불에 타지 않는 내화전선. 근데 이때 사용하는 전선관 세 가지가 있었죠. 내화전선을 사용하고, 배관은 금속관. 그렇죠. 여기 내화전선을 사용하고, 배관은 금속관 제2종 가요전선관, 금속관 제2종 가요전선관, 그리고 합성수지관, 이거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선 전용실을 사용하여 전원선을 시공하는 경우에 관련된 기준 세 가지를 쓰시오. 그랬습니다. 일단은 내화 성능을 갖는 배선 전용실이나 전원선을 어디에 설치하는 거야? 전원선은 이런 곳에 설치하는 거 아니야. 내화 성능을 갖는 배선 전용실. 전원선은 내화 성능을 갖는 배선 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 피트 이런 걸 설치합니다. 그렇죠? 예. 배선 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 또는 배선용 피트에 설치하라. 그 다음에 다른 설비와는 방금 얘기했듯이 다른 설비 배선과는 몇 cm세? 이격. 15cm 이상 이격을 시켜라. 15cm 이상 이격을 시켜라. 그 다음에 방금 불연선 격벽이 설치해 있으면 불연선 격벽의 높이는 불연선 격벽 높이는 배선 지름의 몇 배? 1.5배. 1.5배. 그렇죠? 배선 지름의 1.5배 이상 하라. 물론 이거에 대한 해설은 우리 교재 바로 위에도 나와 있네요. 7번 문제 위에 보면은 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다. 자, 어지간 여기 나와 있는 전선관 이런 내용은 꼭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8번은 우리 내화 배선의 공사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내화 배선의 공사 방법은 자, 문제 8번도 같은 문제니까 8번도 이거야.
배관은 금속관, 제2종 가요전선관, 그리고 나번은 합성수지관입니다. 이런 곳에 수납하고 어디로부터? 내와 구조로 된 벽, 바닥 등의 벽 또는 바닥의 표시면에서 몇 미리 이상의 깊이에 매설해야 한다? 그래요. 공사 방법에 나와 있어요. 이건 매설할 경우야. 내와 구조의 벽이나 바닥으로부터 25m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매설할 때야. 25mm 깊이. 물론 매설하지 않을 때는 내와 성능을 갖는 배선 전용의 실, 배선의 샤프트, 피트 등에 설치하고 다른 배선과는 15cm 이상 이격을 시키거나 배선 지름의 1.5배 격벽을 설치하라고 했죠. 자, 매설할 때는 이제 25mm 깊이에 매설해야 한다는 것. 자, 그래서 8번에 가는 가요전선, 나는 2종 금속재 가요전선, 2종 금속재 합성수지관, 그 다음에 다는 내와 구조로 된 벽, 그리고 깊이는 매설 시에는 25mm 깊이에 매설해야 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내와 배선과 내열 배선의 차이점이 나와 있죠. 예. 물론 내와 배선의 공사 방법과 내열 배선의 공사 방법. 내와 배선은 방금 했죠. 매설할 때와 매설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전선관 세 가지가 나왔고, 다만 내가 내열 배선은 안 했는데요. 내열 배선은 34쪽에 사용할 수 있는 내열 배선의 공사는, 전선관 공사는 금속관, 그 다음에 금속재 가요전선관. 우리 가요전선관은 일명 플렉시블 관이라고 그러죠. 금속재도 있고 합성수지재도 있습니다. 근데 금속관입니다. 그 다음에 금속 덕트, 케이블, 이런 공사를 씁니다. 다만 케이블 같은 경우는 불연선 덕트 내에 설치할 거에 한한다. 근데 노출공사는, 우리 노출공사는 내와 배선에 매설하지 않는 경우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노출배선이나 내열배선의 노출배선이나 내화배선의 공사 방법에 매설하지 않는 경우나 똑같아요. 같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쓸 수 있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 자, 문제 10번은 이제 쉴드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쉴드선. 자, 쉴드선. 일단 쉴드선을 왜 사용한다고 했나요? 쉴드선을 사용하는 목적은 외부 전자파로 인한 장애를 방지한다. 그래서 쉴드선 목적은 외부 전자파로 인한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쉴드선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외부 전자파로 인한 장애를 방지한다. 목적. 그 다음에 왜 꼬아서 사용한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꼬아서 사용하는 것은, 그렇죠, 크게 뭘 차폐시키는 거죠. 자괴, 심선의 자괴를, 그 심선에는 자장이 존재하면서 자괴가 발생합니다. 꼬아서 하면은 이 자괴를 상쇄시키고, 또 하나는
전력 손실을 경감할 수 있다. 심선의 자개를 상쇄시키고 전력 손실을 경감하기 위해서 쉴드선을 꼬아서 사용하는 이유가 꼬아서. 예. 그 다음에 쉴드선을 접지하는 이유는 뭐냐, 접지. 자, 접지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아니야? 사람의 감전 방지입니다. 감전. 그리고 전기 설비의 절연 파괴를 방지한다. 절연 파괴 방지. 그 다음에 전이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접지가 안 되면 이상전압이 상승해서 어떤 기기에 잘못된 것을 전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이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는 R형 수신기에 사용하는 통신 방법에서 PCM 방식. PCM 방식의 변조죠. 이것도 변조인데 이 변조는 어떤 변조라고 하느냐. 이 M이 변조야. 모듈레이션. 펄스의 코드에 대한 모듈레이션. 다시 말하면 PCM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펄스 부호의 변조라고 하네요. 펄스 부호 변조. 펄스의 부호 변조라고 하며 아날로그 입력 데이터를 아날로그 입력 데이터를 어디로 전송시키는 겁니까?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시켜. 이것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시켜서 펄스 부호의 주파수의 정보를 실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PCM에 대한 용어도 알아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쉴드선의 종류 두 가지가 있죠. 이 내열성 케이블하고 난연성 케이블. 이런 케이블 두 종류가 있다. 뭐 이거에 대한 용도를 쓸 때 내열성은 뭐 HCVVSB라고 했네요. 비닐 절연, 비닐 시스, 내열성 제어용 케이블이다. 그냥 이렇게 종류를 쓰면 내열성 케이블은 비닐 절연 시스, 내열성 제어용 케이블이고, 난연성 케이블은 비닐 절연, 비닐 시스, 난연성 제어용 케이블이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자, 여기 10번까지 해서 이번 3강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